는 이제 뻗어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수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커팅하는 순간에 이제 수술이 시작돼요.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여화 중성화 수술은 그 다음에 수술 보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테크니션은 옆에 붙어가지고 수의사가 뭐 주세요 하면 뭐 주고 이거 닦아주세요 하면 이거 닦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술 보조를 합니다. 수술 보조를 하는 인원은 수의사 옆에서 이렇게 그 수술 보조를 하는 인원도 있지만 우리가 마취 때 배우겠지만 마취를 모니터링하는 인원도 있어요. 두 업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술 보조를 하거나 마취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테크니션이 여기서 업무를 하게 되고, 자, 수술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수술이 끝났으면 이제 마취가 깰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마취를 깨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관찰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 마취가 깨고 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 그런데 회복 단계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마취가. 그래서 이제 마취 다 뭐 깨고 마취 이제 회복되는 단계니까 이제 별일 없겠다 싶은 때가 제일 위험할 때. 그래서 마취를 깨고 나서 동물보건사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옆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옆에서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그리고 마취 깨고 나면 애가 비틀비틀 하거든요. 심한데 부딪히진 않는지. 그리고 마취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저체온증이에요. 그럼 체온이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체온을 체크를 해주면서 관찰해주면서 무슨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수의사한테 얘기를 해주고, 체온이 만약에 아직도 낮다 그러면은 드라이기라든지 이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깰 때까지, 완전히 깬다는 게 이제 비틀비틀 거리지도 않고 이제 뭐 반응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완전히 깬 거죠. 자, 일단은 마취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얘는 바로 집으로 안 돌려보냅니다. 일반적으로 뭐 여아 중성화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입원 환자 관리를 해요. 그래서 컨디션이 어떤지,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합병증 같은 것들은 없는지, 통증은 없는지 그런 것들 관리를 하고, 상처도 조금 적당히 아물고, 아무는데 물론 뭐 몇 주 걸립니다. 그런 것들 이제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수술의 순서예요. 대부분의 병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약을 잡고 전날에 전화를 해서 금식 안내를 하고, 오면은 동의서부터 받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서 검사하고, 동물 입원, 이거 라인 연결하죠. 입원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액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준비하는 거죠. 수술 준비하고 이제 수술 들어가고, 마취라든지 수술 보조를 통해서 테크니션이 업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원 환자 관리를 하고, 입원 환자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하게 되고, 아주 간단한 수술은 그냥 바로 퇴원시켜요. 남아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환만 떼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막 안으로 깊게 파고들어가고 그런 게 없으니까 합병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건 오전에 해서 이제 오후에 보통 퇴원시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상태가 괜찮으면 퇴원. 근데 상태가 안 괜찮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입원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수술 전, 수술 후 입원 환자 간호 파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병원이 하고 있는 어떤 매뉴얼을 조금 갖고 왔어요.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절식 안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자, 절식 안내 해피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해피콜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고객한테, 해피가 뭐죠? 행복해. 콜이 전화. 그죠? 행복한지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신을 맞고 난 후에 많이 하는데, 백신을 맞고 나면은 백신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볍게는 뭐 부어오른다든지, 아니면 강아지가 막 집에서 졸려한다든지, 조금 심하면은 구토나 설사를 하고, 아주 심하면은 기절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 정도는, 여러분 그 코로나 백신 맞고 하루 이틀 어때요? 너무 힘들죠?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백신도 강아지가 좀 기력도 없고 졸려하고 좀 아파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나서 다음날 보호자에게 이제 전화를 해갖고, 이거는 이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뭐 어디 아픈데 없어요, 컨디션 괜찮나요 하는 거, 이게 이제 해피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해피콜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 동물의 어떤 컨디션 백신이랑 관련돼서도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식 안내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우리가 해피콜을 합니다.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대상자는 수술 예약 환자나 건강검진 예약 환자인데 둘 다 금식을 해야 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수술 예약이든 건강검진 예약이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를 안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고 나서 어제 왜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러면 테크니션이 욕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일 이제 누가 수술이 있다, 건강검진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 반드시 체크를 해갖고 반드시 안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실제 해피콜 뭐 안녕하세요. 동물병원 누구누구입니다. 보호자님 통화 가능하신가요? 내일 튼튼히 수술 예정입니다. 안내드릴 부분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동물병원 실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배울 거예요. 9시 이후로는 음식 제한시켜 주시고 소량의 물을 주셔도 되지만 내일 오전에는 물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내일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수술하기 전에 뭐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음식을 먹고 오면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사를 미리 한 경우에는 수술 중에 위내 음식물 토하게 되면 기도를 받거나 폐로 들어가는 등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절식을 시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구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막 속이 안 좋고 막 체해가지고 토하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식도를 거쳐서 역류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토를 너무 심하게 할 때는 음식물이 코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보통 토하게 되면은 흡 하면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고 확 이렇게 어떤 반사에 의해서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취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토하는 게 그런 식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한 게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기도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이나 식도나 위는 어때요? 음식물이 들어가도 괜찮은 기관이죠. 그런데 기도, 코라든지 기도라든지 식도라든지 코라든지 기도라든지 기관지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데는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기관이죠. 그런 데는 이물이 있게 되면은 기도가 막혀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먹었을 때 동물을 마취를 하게 되면은 질식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질식사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질식사가 있지 않더라도 폐 쪽으로 역류를 해서 오염성 폐렴이 있을 수 있어요. 폐렴은 폐렴인데 세균 같은 거에 의한 폐렴이 아니라 음식물 같은 이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폐렴을 우리가 오염성 폐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실 뭘 좀 먹였어. 뭘 좀 먹였는데 다음날 아침 와서 금식하셨죠 했는데 나 오늘 진짜 휴가도 내고 진짜 힘들게 오늘 수술 받으러 왔는데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얘기를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수술하다가 얘가 뭐가 올라와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건 골치가 아픈 거죠. 전화를 할 때 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금식 안 하면 마취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혹시 먹였다고 해도 얘기를 실토를 하겠죠. 사실은 뭐 좀 먹이고 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를 꼭 이제 명심을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동물병원 김XX였습니다. 자, 이번 수속을 할 때 이제 챙겨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물이 오게 되면은 사람도 똑같죠. 입원 수속하죠. 그러면 차트에다가 동물병원 실무할 때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차트에다가 입원 수속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원 수속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차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차트에 이제 기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처음 이제 와가지고 전화로만 예약하고 수술 받으러 온 경우도 있죠. 첫 환자가. 그런 경우에는 차트에 기록이 하나도 없죠.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수술 맡겨놓고 도망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백신 접종 기록 같은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은 얘가 어디서 온지 알 수도 없는 개나 고양이가 와가지고 우리 지금 입원실에 있는 동물들
전염병 돌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백신 기록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문제가 항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나 마취 동의서, 고위험군 동의서, 그리고 뭐 보호자의 연락처라든지 주소라든지 강아지 등록 여부, 뭐 등록번호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수속을 할 때 그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얘를 이제 두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걱정이 많이 되죠. 얘는 뭐 안 먹는 게 뭐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밖으로 그 한번 저기 뭐죠, 산책을 할 때만 쉬를 하고 똥을 쌉니다. 이런 뭐 주의할 부분 같은 것들을 보호자에게 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마개나 목줄이나 케이지 같은 뭐 보호자가 직접 갖고 온 그런 용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죠 이거? 목? 엘리자베스 칼라도 쿠션으로 된 거 이제 보호자가 요걸로 꼭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의 옷이라든지 담요 같은 것들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좀 정서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이번 수속 시에 이제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되죠? 보호자 면회 가능 시간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언제 퇴원합니다, 언제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 안내 같은 것들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상 퇴원 날짜 같은 것들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되는데, 다만 중환자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중환자 같은 경우는 이 수술을 일단 하고 지켜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을 했는데 상태가 악화된다, 그럼 얘는 사망할 확률이 높은 거죠. 예후가 안 좋다고 해요, 우리가 그거를. 얘는 수술을 하니까 점점 수치도 개선되고 살겠는데 하면 예후가 좋은 거죠. 근데 얼만큼 개선되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 검사를 해보면서 좀 개선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얘는 퇴원 날짜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상 퇴원 날짜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스케일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예상 퇴원 날짜는 손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자, 이게 이제 그 수술 요청 뭐 서약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있던 수술 동의서인데, 제가 있던 병원에서 그런 사용을 하던 동의서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환자가 누군지, 품종이 누군지.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서류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수술을 하는 건지, 검사만 하는 건지, 마취만 하는 건지, 뭐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합병증이나 후유증 설명을 들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얘가 안 죽었어요.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근데 한 주, 두 주 있다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죽거나 아니면은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불거질 수 있죠. 그래서 합병증이나 후유증 얘기를 해줘야 되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 수술과 진료 과정에 있어 불가항력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동물의 특이 체질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마치 약물에 대해서 어떤 알러지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가끔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 소송 제기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 서명 날인으로 서약하여 수술을 요청합니다를 이제 볼펜으로 본인이 직접 써야 돼. 이거는 내가 찝찝해서 만약에 보호자가 무슨 민형사상에 소송 제기 안 하겠다고 이런 각서를 쓰라고 난 찝찝해서 못 하겠다 하면은 그 수술은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이 서약서 쓰는 거에 동의를 해야지 하는 거고, 상기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하여 환자가 본 동의서 사본을 원하면 교부할 수 있다. 자, 아까 CPR 말씀드렸죠. 응급시 심폐소생술, 이거 CPR이라고 그러죠. CPR 동의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 부러져가지고. 그럼 뭐 동의 안 한다 그러면은 안 하는 거죠.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람은 무조건 CPR을 해야 되지만 동물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일단은 CPR을 했으면 할 정도가 됐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사람과 다르게 동물은 사실 안락사 같은 것들을 좀 보호자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얘에 대해서 추가적인 처치를 할지 안 할지는 이건 순전히 보호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면은 얘는 뭐 좀 치료만 받으면 살겠는데 했는데 보호자가 어떤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돈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이랑 동물이랑 결국은 다를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수술 중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뭐 세부 사항 이렇게 뭐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며 발생 시 본원은 책임지지 않은 이런 무서운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정이 되지 않는 사납거나 예민한 강아지나 고양이는 검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질환이 발견되면 수술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심각한 내부 질환이 있어서 검사 자체가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혈소판 같은 데 문제가 있어서 검사할 때 뭐 해야 돼요? 피 뽑아야 되죠. 근데 피를 뽑는데 피가 안 멈추는 거야. 그런 만약에 내부 질환이 있으면 이건 검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뭐 특이 체질이 있는 거, 약물 민감성이 있든지 알러지나 쇼크가 있는 경우, 검사로 알 수 없는 어떤 질환, 특히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검사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혈액 검사 한다고 알기가 어려워요. 응고장애는 조금 알 수 있어요. 웬만하면 혈소판 문제 때문에 수술이 유발될 수 있는 특이사항, 후유증으로 되게 드물게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복막염이라 그래서 이런 불치병의 일종이에요. 이런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특이성 저혈압, 쇼크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검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를 통해서 스크리닝 검사를 하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마취나 수술의 위험성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고 뭐 마취를 도입했는데 시작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 반응이 이상한데 하면은 바로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취는 항상 죽음의 위험성이 동반된다 그랬죠. 했는데 얘 이거 반응이 좀 이상한데 싶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중단됩니다.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 얘기를 보통 해주게 되고 CPR 어떤 상황에서 CPR 같은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게 되고 마취 후에 회복하고 나서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회복이 잘 되지 않으면 입원이 연장돼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꽤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중성화 수술이다 해서 이제 내일 퇴원을 하는데 보니까 얘가 상태가 좀 이상해. 뭐 수술한 부위도 조금 이상하고 피도 아니면 뭐 계속 난다든지 그러면은 보호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하루 이틀 정도 더 입원을 시키자. 검사를 계속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술 후에 이제 합병증 같은 게 좀 나타납니다.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합병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좀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살찌는 거. 그래서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흡 마취를 할 때 그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데 삽관이라는 걸 해서 그 관을 목에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관을 넣는 과정에서 그 기도 있는데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한 2에서 4주 정도 킥킥거리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 피부 지방부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고양이가 배가 막 축축 처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수술로 인한 부작용. 고양이 이제 배가 처지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더 심하게 막 붓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퇴원 후 네카라 착용, 약 복용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술부해성 감염에 따른 염증이 발생될 수 있으며 때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해줘야 돼요. 퇴원할 때는 강아지는 사람은 이제 수술하고 나면 수술부 만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강아지는 일단 핥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카라 보통 이제 착용을 시키자라고 하죠. 네카라라고도 하고 이걸 엘리자베스 칼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칼라 줄여서 이칼라라고도 해요. 알파벳 E 써서 그 다음에 약 꾸준히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 이제 안내해주고 이제 모두 읽었습니다라고 이제 보호자가 쓰면은 수술 요청에 대한 내용들이 완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가급적이면은 수의사들이 직접 보호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위험군이 있다 그랬죠, 그죠? 고위험군은 또 수술 동의서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다든지 한번 검사를 했는데 얘가 무슨 질병 같은 게 조금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고위험군 환자 수술 동의서를 따로 받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고위험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고지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겠죠. 자,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서 입원 케이지에 일단 넣습니다. 입원 케이지에 일단 넣고 입원장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이제 이거 검사하는 내용이 수술전 검사 내용이 지금 수술전 검사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수술전 검사는 혈액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엑스레이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 검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지난 학기에 혈액 검사는 임상병리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는 넣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 팔인데 라인을 연결을 하죠. 이건 아마 내과에서 배울 텐데 그래서 이제 라인 연결하고 자 이번 케이지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이번 케이지는 그 동물의 사이즈에 따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 케이지가 2층에 있는 것도 있고 3층에 있는 것도 있고 산소가 들어오게 하는 그런 케이지, 특수 케이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ICU 케이지라 그래서 좀 중환자 돌보는 케이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케이지는 일단은 패드라든지 깔개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입원 환자가 들어오면은 한번 그 알코올이라든지 이걸로 닦아주고 패드나 깔개를 넣고 필요하면 이불 같은 것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인 같은 거 연결해야 되니까 대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수액 이 삐삐삐 하는 것도 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물, 밥 같은 거 주는 거죠. 근데 물, 밥은 함부로 주면 안 되죠. 왜? 금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 이제 수술하려고 오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밥을 줬어요. 그러면 얘는 금식이 깨져버렸죠. 그러면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기껏 금식해갖고 데리고 났는데 테크니션이 실수해갖고 오늘 수술 못 받았네? 원장한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뭐 이제 수술 때문에 들어오는 애들인지 밥 줘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특히나 입원하는 애들은 그 밥을 안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먹어도 특수식을 먹는 경우가 꽤 많아요. 처방식이라 부르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패드 및 깔개 해놓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고양이는 화장실 모래로 쓰죠. 강아지는 패드를 쓰지만 다만 이제 입원 기간이 짧으면 그냥 패드만 놓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먹이랑 물. 먹이는 반드시 수의사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먹이나 물을 주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입원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입원장들은 위에 보시면은 지금 개별로 다 온도 조절, 그 다음에 불빛 조절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26도에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뭐 따뜻한 깔개도 깔고 불도 켤 수 있고 끌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패드예요. 패드 천으로 된 패드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런 패드 말고도 그래서 패드 같은 거 이제 깔고 자 입원장도 지금 1층에 있는 입원장도 있지만 2층이나 3층에 있는 입원장도 있죠. 자 2층이나 3층에 있는 입원장은 우리가 뭐를 주의해야 될까요? 떨어뜨리는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여기다 이렇게 써붙여야 돼요. 얘는 뛰쳐나오는 강아지입니다. 미국에서는 그거를 볼트라 그래요. 볼트. 번개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놔요. 스티커를. 얘 볼트 하는 애라고. 그러면은 볼트 하는 애 어때요? 내가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버리면 뛰어내리거든요. 그러면 이 책임을 병원에서 져야 됩니다. 그죠?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2층이나 3층에 있는 애들은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열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뛰는 애들 있으면 이런 것들 반드시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1층에다가 놓든지. 자, 이 케이지는 산소 케이지인데 사실은 이거는 산소용 케이지는 아니에요. 산소용 케이지는 얘가 오히려 산소용 케이지입니다. 얘는 이렇게 막아놓고 산소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놓은 건데 이 병원 제가 있던 병원이 규모가 그렇게 큰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산소 케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산소가 여기 틈을 통해서 바깥으로 셉니다. 그래서 요거는 산소 케이지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일반 중환자용 케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있던 그 병원에 있던 케이지예요. 이게 진짜 중환자용 산소 케이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산소 발생기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서 산소를 안으로 넣는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안에 이 산소 발생기가 이미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장착이 돼 있고 가스만 이제 갈아주면 되고 보통 큰 병원은 그 산소 호스가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거 연결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산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로 이제 확인도 가능하고 그리고 산소는 공기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공기가 일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산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밀폐가 돼 있어요. 필요하면 손만 넣어가지고 사람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산소 케이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산소 케이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나온 이산화탄소 같은 거 걸러내는 그 흙 같은 게 있어요. 소다라임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갈아줘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온도라든지 온도 72도 너무 높죠. 화실해서 그래요. 온도, 습도, 그리고 산소의 농도 같은 것도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너무 헐떡헐떡거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농도의 산소 케이지에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좀 괜찮았다. 그럼 산소의 농도를 점점 낮추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산소의 농도 같은 것들도 다 조절이 되게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산소 케이지가 돼 있는 거는 우리가 ICU 유닛이라 그래요. 그래서 ICU가 중환자 그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실습실에도 있어요. 팔 넣어갖고 하는 거 그런 ICU 유닛 같은 것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케이지에 넣지만 만약에 중성화라든지 애가 별로 심각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런 케이지에 넣어서 하면 되겠죠. 근데 애가 좀 심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처치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대형 동물 케이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도 보이죠? 스크럽 입고 있고. 예. 대형 동물 케이지는 보통 여기인데 대형 동물 같은 경우는 2층에 안 놓습니다. 왜냐면은 2층에 놓으면은 일단 들고 올라가기도 힘들 뿐더러 굉장히 어렵죠. 대부분 이제 1층에다가 놔요. 1층에다가 일단 놓는 편이고 케이지 청소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몸을 이제 막 숙이고 들어가서 막 닦기도 하고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대형 동물이 좀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제 수액 같은 거 말이죠. 좀 비틀 수액이 아니고 뭐